코로나로 이제 디지털이 가속화돼가지고 요새 뭐 반도체가 되게 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거든요. 디지털에서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보면 이제 반도체 신냉전 시대가 또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언택트로의 전환에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 맞물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두 가지 대전환인데요.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 두 번째가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트랜지션. 이 두 가지 대전환이 구조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늘려놓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풍력도 두 가지죠. 오프쇼어, 온쇼어. 그리고 태양광. 다 반도체 수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반도체 수요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세계 열강들이 반도체 산업을 내가 다 해먹겠다라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자동차 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경험하면서 이게 반도체를 다른 나라한테 사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구조적 변화도 생각해보니 이건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쥐고 가야 되겠구나. 내줄 일이 아니구나. 예를 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상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뭐 처음에 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R&D도 하고 뭐 조달하고 제조하고 시험도 하고 완제품에 제공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이 디자인 영역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건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안 되겠다. 반도체 산업만큼은 다 해먹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역시 중국도 그렇게 움직이고요. 대만도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하나 제조돼서 이건 부품이잖아요. 부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과정이 글로벌리 다 분산됐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불화수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남아있고 파운드리는 자꾸 더 저렴한 인건비를 향해서 내보냈었던 것인데 이 글로벌 반도체 열강들이 다 내가 다 해먹겠다라고 다른 말로 자립화, 다른 말로 탈세계화. 어떻게 보면 리쇼어링도 되겠네요. 리쇼어링. 다 그거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모습이 반도체를 두고 대전쟁,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 해먹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유리해질까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시면 포지셔닝을? 일단 유리하다고 봐야죠. 예. 왜냐면, 파운드리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최강이고요. 속도의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가속이라는 책을 냅니다. 속도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만든가, 누가 더 작은 나노로 할 것인가. 거기에 경쟁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K 반도체 전략인데요. 거기 안에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으로의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영역으로의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고 뭐 기업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만큼의 인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다 같이 이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도체가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커지는 시장이면 우리나라에 물론 삼성전자 잘하고 있지만 대기업 말고 그 대기업의 1차 밴드, 2차 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딸린 중소기업들도 뭔가 이런 뭐 아까 시스템 반도체냐 하면 자동차 반도체니 이런 쪽에 뭔가 요소 부품이나 뭔가 소재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중소기업들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반도체 산업을 딱 증명할 때 얼만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히 반도체 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없다. 나라가 없다. 제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하냐. 전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반도체 혼자서
20%를 합니다. 반도체가 20%, 고작 2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2위인데요. 1위가 반도체, 2위가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가 7%예요. 오. 자동차 부품이 4위인가 그래요. 그거 자동차 부품 합해도 11%밖에 안 돼요.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한 산업이고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반도체가 나머지 스마트폰 산업, 다 우리 주력 산업에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자동차 산업, 이 뭐 기계 정밀 뭐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15대 주력 산업이 90% 정도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가 그 나머지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다라는 말이 크게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앞단에 있는 소위 설계, 그리고 소재, 장비, 이런 영역에 많은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반도체 산업은 정말 중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 지금까지 뭐 반도체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반도체 영역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이제 중소 중견기업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의 땅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작년에 뭐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강조했었던 게 실제 제가 발제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게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이 좀 작아요. 생각해보세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야 오작동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는 크잖아요. 그죠. 생명, 뭐 규제, 뭐 안전, 뭐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정 같은 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기업들은 관심이 없어요. 로우테크니까 더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제가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다. 차량용 반도체 산업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할 때 저는 이제 공학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상력을 마음껏 제안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공학적 전문가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관심 없는 거고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가전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진출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던 건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뭐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한 걸 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지금. 지금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이만큼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으려고 하는 게 정책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반도체가 공익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공공재적인 거라고.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신냉전 체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설계 안 줘요. 그러면 자동차 경쟁 속에 반도체 안 줘요. 더군다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속에서 우방국 대 우방국끼리의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기는 과정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쪽 우방국에 미국 우방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우방국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달받기 어려워요. 소재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 라고 저도 굉장히 핏대 올려가면서 얘기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의 전체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부가가치가 높다 낮다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